안녕하세요. AI 아티스트 따능이입니다. 이번에는 7.1 작품 주제 정하기 꿀팁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AI 아티스트로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다뤄봤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술의 진정한 힘은 사실 그걸 좀 넘어서야지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좀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숙달하고 또 잘하는, 잘 만드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그림이나 음악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좀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목표니까 이런 작품 주제 선정은 좀 감정적인 연결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단계이고 또 강력하고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좀 외부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잘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아티스트로서 혹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들을 하다 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는 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공학도이고 이런 미술이나 예술 분야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행착오를 사실 작년 3월부터 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뭐 미술을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없고 또 친한 그러니까 작가님들도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혼자 고민만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1년 반, 거의 2년 되어가는 시간 동안 나름대로 좀 축적해 놓은 그런 주제를 정하는 방법이나 룰이 조금 나름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예술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처럼 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전공이 그 지식이 좀 적거나 아니면 경험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네 가지 좀 전략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I 아티스트는 그냥 단순히 AI 기술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느끼실 텐데 작품이 주는 그러니까 단순한 시각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스토리들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러한 역량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고 그러려면 주제를 잘 선정해야 되니까 주제를 한번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좋은 작품은 보통은 이제 작가의 진정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의 개인적 취향을 탐색하고 또 작품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 혹은 내가 SNS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좀 오랫동안 보는 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놓은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나 아니면 좀 계속 좀 시선이 멈추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좀 자기가 좋아하고 또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지만 오랫동안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만약에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요 고양이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 시리즈를 조금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넘어왔었는데 좀 이런 그 고양이 관련돼서 제 애묘인들도 사실 많으시기도 하고 또 저도 고양이를 좀 예뻐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런 작품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내 옆에 있는 가장 귀여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컬렉션을 만들었었고 나름대로 이게 귀여운 외모의 고양이들을 생성을 하면서 어, 조금 이렇게 인기를 나름대로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작품도 이렇게 좀 판매가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컬렉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많고, 물론 이제 강아지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대중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초반에는 그래서 뭐 고양이를 그리시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뭐가 잘 안 되면 고양이를 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고양이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취향을 충분히 반영하되,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고양이, 강아지 이런 반려동물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분위기가.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방법은 고전 작품을 오마주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본 결과 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한참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이제 공학도고, 또 저는 공학 박사인데 박사학위를 이제 논문을 이렇게 여러 편 쓴단 말이에요. 박사학위 받기 전에. 논문을 쓸 때 항상 중요했던 건 선행 연구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연구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하고, 그것을 이제 서론에 잘 풀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연구를, 어떤 연구를 이제 새롭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 좋아하는지. 그래서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좀 순위를 좀 정해보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찾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CNN이라는, 아무래도 뭐 다들 아지는 이 CNN에서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탑 10이 있었어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방법을 했었냐면, 여기 뭐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트렌드라는 곳이 있는데, 구글 트렌드라는 곳에 가면 어떤 작품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검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CNN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품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5개 정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뭐 다른 것들 넣어보고 해봐가지고 가장 높은 것들을 순위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올해 한 것들 끝나고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최근 5년 동안 검색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가장 세상에서 유명하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도 가장 높고, 지금 제가 최근 1년 동안의 검색 순위를 봤는데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이게 높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모나리자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2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CNN에서 구글 검색 순위를 통해서 한 거니까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찾아봤었는데, 두 번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시리즈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것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이 또 세 번째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요새 한국에도 지금 반 고흐 관련된 전시가 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에드바르드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이고요. 이게 4순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도 네, 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가 왜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5위로 선정이 됐었고요. 이 작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페인 내전이 한참이었던 그 당시에 게르니카 마을을 공습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조금 그런 좀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것도 많이 좋아하시죠? 더 키스라고 구스타프 클림트의 작품이고, 좀 가장 좀 화려하고, 또 이렇게 약간 요새 좀 트렌드가 이런 골드 트렌드가 좀 요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런 좀 골드 느낌의 작품들이 6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네, 이 작품도 다들 아시겠죠?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진주귀고리 소녀 이 작품도 이 작품이 이제 7위에 올라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8번은 이제 비너스의 탄생,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8등까지 보시면서 거의 대부분 아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들의 순위를 본 거니까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시녀들이라고 하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왜 이 작품이 안 나올까 또 고민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10등까지가 나온 것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고 또 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미술 작품은 뭘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작품은 뭘지, 또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들은 뭘지 이런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쫙 한번 해보시면 저처럼 좀 비전공자이신 분들에게는 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왜냐면 이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좀 알고 있거나 좀 친숙하다고 느끼는 작품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고전 작품들, 시간을 거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좀 뭔가 재해석해내면 그것만으로도 꽤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 말고 이제 11, 12, 13, 14, 15도 있는데 이제 아메리칸 고딕이라는 작품도 있고 그리고 왜 모네의 작품이 안 나오지 했을 텐데 네, 모네의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왜 달리가 또 안 나올까 그러실 수도 있는데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렘브란트 작품도 렘브란트 작품이 14등 정도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쾌락의 정원이라는 작품도 이렇게 15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좀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 1년 동안 내 작품의 조금 1, 2, 3, 4, 5등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주로 무래도 모나리자가 가장 압도적으로 1등을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최후의 만찬이 2등이라기보다 지금은 이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빈센트 반 고흐 작품이 2등으로 좀 올라선 걸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3등 정도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해서 혹시라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구글 trend.google.com 들어오셔서 탐색해서 여기다 검색 값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섯 가지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이걸 지금 전 세계로 해놨는데 이거를 뭐 대한민국으로 줄이게 되면 대한민국으로 만약에 줄이게 되면 또 검색체가 좀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별이 빛나는 밤이 거의 모나리자보다 높을 때도 있고 좀 비슷하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마다의 또 특징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이제 분석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약간 좀 저 같은 공대생들에게 좀 어울리긴 하지만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무언가 자신의 이제 이론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좀 근거 자료 쓸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이거는 또 조금만 더 이제 실증적인 건데 실제로 제가 작품을 초창기 했을 때 이 레전드라는 작품을 그 컬렉션을 만들었을 때 이게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의 시리즈를 1번부터 해서 이제 10번까지 냈었고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도 1번부터 제가 이 작품들을 오마주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비너스의 탄생도 1번부터 10번까지 연작으로 제가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드전이나 달리 2 이런 건 없었고 디스코 디퓨전이라는 게 가장 좀 최신 기술이었어서 그걸 이용해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30개를 시리즈물로 냈었고 그 다음에
기억의 지속이나 아니면 절규나 더키스 이런 것들도 작품으로 만들었었어요. 이거 할 때는 이제 더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혹시 음악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에이바라는 음악 만드는 툴을 이용해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고, 이렇게 원래 노이즈된 상태에서 점점점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런 이 생성형 AI의 디퓨전 되는 모습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끝까지 나오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좀 작품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미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4096 곱하기 4096 픽셀로 해가지고 이제 구매하신 분에게는 이 언락커블 컨텐츠에다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구매하신 분에게만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자료도 드리기도 했었어서, 이런 식으로 고전 작품들을 오마주한 작품들이 어떻게 보면 총 33개예요. 그러니까 3개, 10개씩 여기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 10개, 그 다음에 더 스트레이 나잇 10개, 그 다음에 더 비너스 오브 더 벌스 오브 비너스 10개,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3개 해서 33개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더 라스트 세일 하고서 0.05 ETH 써 있잖아요. 이게 0.05 ETH 이더리움에 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33개의 작품들이 과거 작품들 오마주했던 작품들은 사실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전 작품을 오마주하는 게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시리즈물로 만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컬렉터 분들은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나 기법이나 소재를 탐색하고 실험하는 게 좀 작가 자신만의 독특하고 좀 인식 가능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새는 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그냥 작가가 다 만들어 놓고 짠 하고 나타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점점 같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성과가 안 좋거나 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작품을 내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좀 발전되어 나아가는 모습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레이 에디션, 뭐 화이트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일별로 다들 넣고 좀 다르게 넣고, 그리고 뭐 여기에는 픽셀도 해보고 이렇게 뭐 폭포 시리즈도 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시리즈를 해가지고 총 10개의 에디션을 각각 10개씩 만들어서 총 100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반응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초반 작품들이 조금 어설픈 경향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100개의 작품들을 쌓아오고 이게 시리즈물로 쌓아오고 요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계신 분들이 좀 인정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발전하고 또 작품도 이렇게 팔리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클레이라고 써있는 라스트 세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다 팔렸거든요. 하나는 제가 선물로 드린 거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속하고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하려면 좀 이렇게 시리즈별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테마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초반에 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좀 개인의 그 좀 경험이나 그런 추억 같은 것들을 좀 담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좀 독특한 스토리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좀 영감 얻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바쁜 일상 속에서 좀 잠시 여유를 즐기는 순간이나 좀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여행지에서 했던 경험들을 좀 회상하는 그런 작품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컨셉을 정해가지고 컬렉션을 만드시는 것도 주제를 잡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첫 번째는 자신의 취향을 분명히 좀 찾아가지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전 작품들을 좀 오마주하는 게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시리즈물로 만드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 좋은 한번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번째는 일상에서 좀 영감을 얻는 것도 아주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주제를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